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초보가 현장에서 기준 없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청소 창업 초보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처음엔 분명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작업이 끝날 때쯤 보면 처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은 초보일수록 기준이 무너지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저도 초보 시절에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예요.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초보분들은 이때 바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거 거절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텐데. 이 정도는 해줘야 또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 없는 현장에 공통점이 발생하게 돼요. 기준이 없는 현장은 항상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처음 설명은 간단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작업 범위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가 포함이고 어디부터가 추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중간중간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초보분들은 그걸 하나씩 받아주다가 결국에는 처음 생각한 일의 양보다 1.5배 혹은 2배 가까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큰 문제죠. 왜 초보일수록 거절을 못하는가?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 문제입니다. 기준을 몇 번 세워본 사람은 이건 추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는 이게 추가인지 원래 포함된 건지 판단 기준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작업 범위가 늘어갈 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작업 범위가 늘어나면 문제는 단순히 힘든 게 아닙니다. 시간이 밀리고 다음 일정이 꼬이고 집에 가서 또 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만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컨디션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훨씬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일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그럼 가장 먼저 잡아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잡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이 현장은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부터가 추가인지를 말로 설명하게 합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 못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100%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보다 먼저 기준부터 세우게 만듭니다. 네.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포기 패턴. 네. 기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현장마다 말이 바뀜. 작업량이 점점 늘어남. 몸이 먼저 지쳐버림. 크레임, 고객이 말하는 크레임에 엄청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모든 거를 종합해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해먹겠네. 청소일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기준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크레임을 부가 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 예를 들면 입주 청소를 들어갔어요. 근데 상판이 주방 싱크대 상판이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오염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그 청소하시는 분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예. 그 노후된 거를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청소로. 근데 싱크대 복원이 뭐 기술만 있으면 생각보다 또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때는 이제 내가 그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고객님, 이 싱크대 상판은 지금 수명이 다한 겁니다. 교체를 하시거나 혹은 복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복원할 때 비용은 이 정도고, 예,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복원이 된 상태는 뭐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드려요. 예, 시각적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럼 고객님이 이 가격에 만족을 하시면은 진행을 하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 크레임을 수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게 되는 거고 아주 현명하게 이 크레임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결과물을 보면 고객님이 또 만족도가 완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에요. 혹은 뭐 입주 청소, 이사 청소 혹은 뭐 기타 청소들에서 냄새 제거 작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가 서비스예요. 왜 이런 말 하시는 고객 많거든요. 아니 왜 청소했는데 아직 집에서 냄새가 나냐? 그럴 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청소를 깨끗이 안 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악취가 아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 예, 또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고객 크레임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이제 초보분들이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왜 냄새 제거 안 됐어요? 청소 다시 해주세요. 난 이거에 대해 해결 방법이 없어. 혹은 설명을 못해. 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가 껴 있어. 그래서 지웠어. 근데 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낀 경우에는 일반 약품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그 무료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한 기준선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이 납득을 하시고 예, 여기까지 이 선까지만 청소를 하거나 혹은 추가금을 내시고 완벽하게 뭐 제거를 하시든지 하시겠죠. 예.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기준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는 현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오히려 편해집니다. 추가 요청이 들어와도 감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짧아지고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이 변화가 체력보다 먼저 내 멘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